잘못 거둔 세금이 약 9조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나 많아요? 네. 이거 걷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거둔다는 거예요? 그렇죠. 징수하는 거죠. 징수를 안녕하세요. 꼭TV 유태진입니다. 오늘도 우리 채널의 히어로이신 우리 임승우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증여세와 관련된 영상이 엄청 이슈거든요, 지금. 지금 아까 보셨죠? 저희 계속 문의 오고 있는 거. 네, 네, 맞습니다. 지금 계속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데 거기에 힘입어서 이번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라고 불리는 네. 이 세목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부동산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다가 지금 이제 약간 식었는데, 그런데 지금 아직도 그런 문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어떤 건가요? 일단은 종합부동산세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슈가 크게 있었던 거는 예전 이제 처음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하게 된 그때 말고는 이제 두 번째였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랐고 또 오른 만큼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를 하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졌고, 네. 물론 또 종합부동산세로 걷어들인 세수도 엄청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 실무를 하고 있는 저희 세무 대리인들한테도 문의는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실무를 하는 저희들조차도 사실 이제 종합부동산세 자체가 저희들의 수입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라는 건 과세 체계가 고지 세목이에요. 세무서에서 납세자에게 고지하면 그냥 그 고지서에 적혀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걸로 네. 끝나는 거거든요. 고지하면 그냥 낸다. 그쵸. 네, 간단한 건데. 네. 세무대리인이 거기에 개입하거나 뭐 처리할 게 이전에는 거의 없었어요. 분쟁이 될 만큼의 뭐 내더라도 뭐 이 정도야 뭐 적었으니까. 네. 네.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 뭐 아리팍 그 서초구에 있는 대표 아파트 한 채만 가져 있어도 그게 몇십억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그러니까 그 한 채에서 나오는 종합부동산세도 어떻게 하면은 세금을 절세를 할까? 이제 증여도 생각하는 거고 다른 지분 법인도 생각하고 막 여러 가지 이제 파생돼서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저도 이제 하나씩 다시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공부하게 됐죠. 그럼 뭐 좀 재밌는 사례를 통해서 이번에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세요? 오늘 그 여기 이제 촬영하러 네. 오기 전에 아침에 출근해 갖고 기사를 하나 보다가 네. 이거 한번 얘기해 보고 싶다. 네. 마침 이제 종합부동산세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작년 한 해 우리 국세청이 잘못 거둔 세금이 약 9조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나 많아요? 네. 그리고 그 잘못 거둔 9조 원에 대한 세금을 네. 이제 다투겠죠. 네. 뭐 그렇게 해서 국세청이 잘못 거뒀다라고 진 경우, 그러니까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긴 경우죠. 그 저희들 그 법률적 용어로는 인용됐다라고 하는데 네. 그게 4건 중에 한 건이더라고요. 와, 그러면 그렇게 25% 많아요? 확률로 납세자가 승리하는 거거든요. 음, 돌려받은 거죠. 다퉈볼 만하네요. 그렇죠. 네. 25%가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니니까. 네네네. 근데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 기사의 중간쯤에 보면 네. 국세청도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고 물론 컴퓨터가 다 많은 일을 해주지만 결정은 사람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사관도 애매할 땐 과세하는 거예요. 경계가 모호하다. 이거 걷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거둔다는 거예요? 그렇죠. 징수하는 거죠. 징수를 할 때도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게 맞더라도 조금 해야 되냐 많이 해야 되냐 요것도 애매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현실적으로 보면 조사관도 그 국세청 공무원들도 인사평가를 받잖아요.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승진하고 하는데 그 인사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감사를 받거든요.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관이 나와서 감사를 받을 때 거기서 만약에 지적을 받으면 네. 그 인사평가에 크게 영향을 받아요. 또 그런 네. 거군요. 그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건 뭐냐? 네. 징수를 했어야 됐는데 징수를 안 했다. 많이 했어야 됐는데 덜 했다면 그 사람의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거두고 보는 그렇죠. 일단은 징수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해는 없으니까 일단 자기한테. 본인한테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납세자. 납세자가 이걸 조금 더 뭐 이거 좀 억울하다라든지 이의 제기 같은 걸 할 때 이제 돌려주더라도 그렇죠. 징수를 한 조사관이 자기가 이거는 검토해갖고
내가 많이 걷었네? 네. 하고 돌려주는 일은 없어요. 아, 왜냐하면 국세를 환급하기 위해서는 네. 이제 행정적인 절차를 따라야지만 음, 그 조사관도 그 절차에 따라서 들어온 서류를 검토해서 결제를 받고 환급을 해주거든요. 아, 네. 자기가 임의로 내가 많이 걷었습니다 하고 세무서장한테 결제를 받고 돌려주는 일은 없어요. 아, 그러니까 모르면 네. 모르면 내가 세금 더 많이 냈겠네 야. 할 수도 있는 거죠. 야, 참 그것도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다 체크를 해야 이게 잘못 과언합된 건지 아닌지를 그렇죠. 알 수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심지어 그것도 거두려면 음. 본인이 이 신청을 잘해야 된다. 맞아요. 최근 얼마 전에 종합부동산세 경정 청구를 통해서 약 7천만 원을 환급받은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잘못 거둬들여서 한 7천만 원을 다시 이제 되돌려받은 사례라는 네, 거죠. 네, 그렇죠. 네. 그거를 진행하면서 그 실무적으로 네. 그 담당 조사관의 고충도 이제 같이 이번 기회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네. 거를 느껴서 오. 마침 오늘 주제랑 약간 연결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떤 사례인가요? 종합부동산세라는 걸 저도 사실 이제 실무를 하면서 많이 접하지는 않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제 고객 중에 법인이 주택을 신축해갖고 매도하는 과정에서 네. 종합부동산세를 냈거든요. 네. 근데 법령을 따져 찾다 보니까 임차인 또는 본인이 네. 거주한 기간이 1년이 넘지 않은 네. 집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제외시켜주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하다가 그걸 이제 찾아가지고 네. 요 규정을 가지고 경정 청구를 넣었어요. 네네. 정확히는 경정 청구는 아니고 고충서를 제출했죠. 그렇게 해서 환급받은 세액이 약 7천만 원 정도 돌려받았죠. 그래요? 네. 종부세를 7천 돌려받으려면 얼마 내신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이 네.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었던 터라 약 한 2억 중반에서 후반 정도를 냈어요. 종부세로만?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종합부동산세를 검토를 하다가 이거는 내셔야 됩니다라고 말했고 혹시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경정청구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억울하면 한번 진행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제 그럼 경정청구 하시죠 네. 라고 해서 네. 이제 저도 찾아봤죠. 네. 찾아봤는데 일단은 경정청구라는 건 내가 신고한 걸 네. 많이 냈으니 돌려달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세목이라 네. 경정 청구라는 건 원칙적으로는 없어요. 네. 그럴 때 이제 고충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 음. 이번에 세법을 개정을 통해서 종합부동산세도 경정 청구가 된다라고 이제 개정은 됐죠. 보완은 그래요? 됐습니다. 경정 청구라는 어떤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절차적으로 이의 신청을 해야만 이제 돌려줄 수 있다는 그렇죠. 거고 말 그대로 경정 청구라는 게 이제 바르게 고쳐주세요 하는 청구하는 건데 그런 게 일반인이 하기에도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네, 그렇죠. 이게 뭘로 친지도 본인이 잘 모를 것 같은데 음. 만약에 이제 세무사님도 그걸 그냥 건너뛰었으면 2억 그냥 내셨던 거네요, 그죠? 저도 미처 몰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네. 그 말이 없었으면 그냥 넘어갔었을 거예요. 근데 그쵸. 이런 게 국세 행정상 네. 저는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아까 추정된 것만 해도 한 구조가 된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뭐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그 법인이 집을 취득을 해갖고 네, 허물고 새로이 짓고 나서 2020년 후반에 완공이 돼서 이제 22년 상반기 1분기에 매도가 되는 그 시기 동안에 부동산이 많이 격변했잖아요. 네, 네, 네. 세제도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마침 그때 그 부동산이 처음에 완공됐을 때는 안 팔렸어요. 왜냐하면 대출 규제 때문에 또 취득세랑 그 시기랑 또 맞물리는 네, 시기군요. 그러니까는 그 법인도 그걸 매물로 내놨는데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임차인 맞춰서 이자 감당을 하면서 하던 찰나에 21년 하반기에 마침 매수자가 나타나요. 네. 네, 그 매수자가 뭐 우리 이제 알잖아요. 오징어 게임으로 엄청나게 오징어 게임. 네. 네. 그 이제 제작사가 네. 4억으로 쓰겠다 해서 매수하게 된 거죠. 오징어 게임 제작사가 그 물건을 사기로 하셔가지고 네. 팔리게 된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안 팔리던 게 좋은 타이밍에 팔리게 된 건 좋은 일인데 그게 이제 몇십억이나 되는 네. 부동산이잖아요. 네네. 그거를 대출 없이 누군가가 살려면 네, 그렇죠. 돈이 많아야 되는데 그만한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마침 대박이 난 일단 그건 너무 잘 된 일이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매도가 딱 이루어졌는데 네.
그 시점에 제가 이 법령을 미리 알았더라면 네. 이제 그 법인 담당자분한테 얘기해서 임차 기간이 1년 넘지 않게끔 세입자들하고 얘기해서 협의해서 이제 내보내고 매도가 이루어졌다면 네. 이 법인은 종합부동산세를 안 냈어도 되는 거였죠. 아예 안 내도 되는 거였어요? 그 주택 빼고는 다른 집에 대해서만 냈으면 네.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근데 저도 미처 몰랐고 이번에 하면서 알게 되다 보니까 네. 이런 규정이 있고 국세청의 담당 공무원분들도 1부터 10까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네. 서로가 네. 납세자 네. 또는 저기 국세청이 네. 각자가 어디선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네. 경정 청구라는 제도가 있고 혹시라도 내가 고지를 받았는데 네. 이게 억울하다 하면 이제 불복이라는 또 절차가 따로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조세불복. 네, 예. 납세자를 구제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셔서 네. 진행을 하시면 많이 돌려받을 수도 있겠다. 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사전에 이렇게 1년이라는 조건을 채워서 최대한 적게 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과세가 될 거고, 말씀하신 대로 실수로 이제 모르고서 냈다라고 하더라도 다 낼 필요가 없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정청구라는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도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아, 그렇군요. 굉장히 겸손하게 또 그런 케이스들을 언급해 주시면서 네, 제가 미처 저도 모르는 게 있어가지고 예, 희생적으로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군요. 많은 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이 정보가 될 것 같네요. 최근에 우리가 이제 부동산 세제가 많이 개편됐잖아요. 네. 복잡하게도 바뀌었고 그 실무를 하는 국세청도 그렇고 그걸 또 대리 업무를 하는 세무사들도 그렇고 그렇죠. 많이 이제 놓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양도세 신고하신 분들도 한번 내가 신고한 게 잘 했는지 검증 같은 건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고 네. 그걸 통해서 내가 혹시라도 많이 냈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